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서드파티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싸고 좋은 게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답을 찾았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가격, 무게, 두께, 자력, 맥세이프의 매립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고, 갤럭시가 치투를 지원하면서 치투 충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투 충전 지원 여부까지 알아볼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딥한 내용도 이해하고 싶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복잡한 내용 좀 건너뛰고 싶다 라고 하면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RRE의 듀프레임 클리어입니다. 이 제품은 서드파티 케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치투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예요. 치투 레디 인증 현황은 WPC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듀프레임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갤럭시는 치투를 지원하긴 하는데 치투 레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링이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링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에는 케이스의 도움 없이는 치투 충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RRE 케이스는 치투 충전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배열이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걸 인증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슈피겐과 RRE만 인증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S25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러한 인증이 그렇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드파티 케이스들을 테스트해봤을 때 치투를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충전기를 달리 가져가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뒤에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어서 탈취하기 수월합니다. RRE 케이스를 딱 보면 정품 케이스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꼬리 자력을 떼고 본체에만 자력이 들어가 있다는 외관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정품 대비해서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품 같은 경우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RRE 케이스는 매립되어 있어서 만져보면 매끈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혹시 바깥쪽으로 노출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뒷판 사이에 마그네틱 링이 쏙 들어간 거예요. 전반적으로 케이스의 만듦새가 깔끔하게 잘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케이스는 링케의 퓨전 마그네틱 케이스예요. 딱 보자마자 차이점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카메라 섬의 개별 타공입니다. 케이스를 고를 때 나는 개별 타공이 아닌 건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꼬리 자력이 있다 보니까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그대로 호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케만의 장점이 또 있었는데요, 좌우측에 스트랩을 달 수 있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크로스로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스트랩을 달고 싶은 분들께는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TPU 소재가 카메라 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부드럽게 유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링케이 케이스도 마그네틱 링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 안쪽 모두 만져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모두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매립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매립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에게 점수를 더 줬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는 신지모로 케이스입니다. 2배 자력 케이스가 있고 일반 버전이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력을 제외하고는 오차 범위 내에서 두 가지의 특징이 동일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볼 수 없고 신지모로 케이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보통은 여기가 나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올라갔다라는 지점이 일체감을 좀 더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베이직과 2배 자력의 차이점은 마그네틱 링의 바깥쪽 마감이 좀 다릅니다. 2배 자력의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고요, 베이직의 경우에는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쪽은 둘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마그네틱 링 때문에 자력이 더 세진 건데요, 2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형의 무게두께, 자력, 그리고 가격까지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네고네고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측정기와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옵션에서 1500가우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도착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697가우스가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신기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꼬리 자력이 들어있는데 제 측정기로는 24가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마그네틱 링의 매립 상태를 보면 안쪽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좋았던 지점은 그립감이 좋았는데요, 뒷면과 측면 사이에 각이 져 있어요. 이 부분이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을 높여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불사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강화 유리와 카메라 보호 필름을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은품 대신에 가격을 낮추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사생활 보호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지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품 외관을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범퍼가 들어있는데요, 잘 떨어뜨리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고요, 마그네틱 링은 안쪽이 돌출된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력을 측정해봤더니 300에서 400가우스밖에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력은 치투 인증을 받는 제품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곱 번째는 로렌텍 케이스입니다. 9,8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의 집까지 배송이 오는 케이스인데요, 외관을 보시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 흔한 로고 하나 적혀 있지 않아요. 무게두께, 자력 등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개봉을 했다가 뭐야 이거 만듦새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껴졌던 제품입니다.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를 사용했고 안쪽에 마그네틱 링은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케이스는 엘라고 슬림 풀커버 투명입니다. 손으로 딱 쥐자마자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께가 가장 두꺼운 케이스였어요. 뒷면은 PC를 사용했고 옆면은 TPU 소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했던 지점이, 여태까지 개별 타공된 제품들은 카메라 섬에 TPU를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은 PC를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마그네틱 링은 돌출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숨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오늘 자력 중에서 가장 셌어요. 물론 꼬리 자력은 신지모로 2배 자력이 더 셌는데 저는 본체 자력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엘라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단품이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케이스는 쇼피겐 에어스킨 하이브리드 맥핏입니다. 기존 갤럭시 S25 시리즈 때는 치투 인증을 받으면서 꼬리 자력이 없는 형태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증을 포기하고 꼬리 자력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트레이드 오프가 됐어요. 치투 인증을 받으면 꼬리 자력이 없기 때문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들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충전 성능을 챙겼었죠. 이번에는 액세서리 호환성은 높였지만 치투 충전에 대해서는 살짝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뒷면은 PC, 옆면은 TPU 소재를 사용했고요, 개별 타공이 되어 있는 카메라선 부분도 TPU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마그네틱 링이 매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듦새는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 번째는 오늘 제품의 비교군인 정품 케이스입니다. 만져보면 좀 묵직함이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뒷판의 두께가 엘라고와 함께 2mm가 넘는 유이한 제품이에요. 풀PC 소재로 제작된 케이스라서 변색에는 굉장히 하지만 탈착의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고요. 안쪽에 보시면 마그네틱 링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품 케이스인데 돌출되어 있다는 지점이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꼬리 자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들과의 호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마그네틱 자력이 좀 약해요. 장점은 정품 케이스이기 때문에 치투 충전 호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로 조사해본 내용입니다. 삼성 공홈에서 판매 중인 정품 케이스는 애니모드에서 제작했는데 WPC 인증 내역을 조회해보면 25 엣지 케이스는 RR이만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애니모드 공홈에 가보면 기존 3종 케이스는 치투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데 엣지 케이스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애니모드 측에 연락해서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테스트는 모두 끝난 상황이며 인증 등록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곧 WPC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가격, 무게, 자력, 맥세이프 매립 여부에 따라서 점수화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가성비 제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2배로 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치투 충전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충전기는 삼성의 정품 3-in-1과 치투 인증을 받은 벨킨의 3종입니다. 삼성과 벨킨 충전기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입력 전압이 달랐습니다. 삼성은 15V고 벨킨은 9V입니다. 3-in-1의 경우 일반적으로 12V 혹은 15V를 입력받게 되는데 삼성의 3-in-1의 경우 삼성전자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여 설립된 위치에서 솔루션을 제공했고 벨킨은 위치가 아닌 타사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지금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치투 충전을 지원할 때 결국은 15W라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와이파이 AP에 접속을 할 때에도 비밀번호를 알고 입력을 하면
둘이 통신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무선 충전도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서로 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순간 둘 간에 약속이 생깁니다. 7W까지만, 15W까지만, 20W까지 가도 되겠네 라는 전력 분석이 끝나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삼성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한 모든 케이스가 치투 지원을 합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5 엣지의 펌웨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한 3-4번에 한 번꼴로 충전 페일이 나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휴대폰 쪽에서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 충전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충전을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충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위치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정품 3-in-1과 갤럭시 S25는 결론적으로 같은 솔루션이 탑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의 경우 설계상 마진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부착을 하면 또 정상적으로 충전을 지원했지만 이러한 빈도수가 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한 번쯤 테스트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벨킨 충전기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9V 세팅에서 치투 충전 지원하는 건 정확하게 인증받은 제품들만 제대로 됐습니다. 변수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앞서 가장 저렴하다고 소개했던 로렌텍이 전 제품에서 치투 호환성을 보여줬어요. 제가 잘못 테스트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붙였다 뗐다 해봤는데 완벽하게 치투 지원을 했습니다. 신지무르의 경우에는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떻게 딱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값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차례 더 테스트를 하다 보면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값으로 가이드를 드리자면 치투 레디 인증을 받지 않은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치투 충전 속도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3-in-1을 구매하시거나 치투 충전기를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를 인증받은 걸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좀 복잡해진 이유가 삼성에서 치투 레디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치투를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마그네틱까지 내장을 해서 나오면 케이스의 호환성이 상당히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